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또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은 구부러진 모양이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수소가 첨가되면 지방산의 형태가 펴지면서 동물성 포화지방과 비슷하게 반고체 상태가 된다. 바로 이것이 트랜스 지방인데 우리 몸으로 들어갈 경우 동물성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염증 물질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동물성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도 높여주는 작용을 하지만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까지 감소시켜 동맥경화를 비롯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란셋에 실렸던 네덜란드 역학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2%만 늘어나도 심장 질환의 위험성은 28%나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랜스 지방이 심장병과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지자 2003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하루 총 섭취량의 1% 미만으로 제한했다. 우리나라의 성인 하루 평균 섭취량인 2,000kcal를 기준으로 하면 2.2g 미만으로 섭취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그 양은 더 적어진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9살 은진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은진이는 항상 잊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동네 구멍가게. 이곳에서 은진이는 오후내 먹을 과자를 산다. 3살 터울인 오빠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먹는 과자야말로 꿀맛이다.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자신도 모르게 먹는 과자 양만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3봉지나 된다. 이처럼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엔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식약청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3년째 식품 속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의 양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 대상 식품을 잘게 부순 후 식품 속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만을 녹이는 용매를 넣는다. 그런 다음 원심 분리를 이용한 장치를 통해 용매 속에 녹은 지방 부분만을 따로 추출하는 것이다. 과자류에서 빼낸 지방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그리고 만약에 과자류를 만들 때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유지를 사용했다라면 이제 트랜스 지방도 역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생로병사의 비밀을 통해 공개된 과자류의 트랜스 지방량은 놀라웠다. 성인 허용치 2.2g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2.2g보다 많은 것이 무려 30%를 차지했다. 심지어 2배 이상인 것도 10%나 됐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제품인 경우에는 아주 트랜스 지방이 거의 없는 유지들을 대부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예전보다 좀 많이 낮아진 그런 게 보였는데 이제 히트 상품인 각 회사의 주력 상품인 경우에는 저희 소비자들이 익숙한 그 맛을 충족시키는 기름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 맛을 변화시켰을 때 소비자가 받는 충격으로 인한 부분을 이제 업계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감소율이 작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랜스 지방의 섭취에 있어 과자류 등에 들어있는 부분 경화유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고온에서 식용유를 정지할 때 생기는 트랜스 지방이다. 제작팀은 식용유 속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의 양이 쇼트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검출되는 식품에 쓰이고 있는 쇼트닝과 건강 식용유로 알려진 올리브유를 선정해 요리 전과 후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분석했다.
튀긴 횟수에 따른 기름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각각의 기름을 채취했다. 횟수를 반복할수록 육안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색은 탁해졌고 찌꺼기도 많아졌다. 실제 트랜스 지방의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 100g당 47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던 쇼트닝은 튀기기 전과 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검출되지 않았던 올리브유에선 약간의 트랜스 지방이 생겨났다. 네,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기름으로 음식을 튀기게 됐을 경우에 기름에 들어있던 그 트랜스 지방들이 음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식품 자체가 그 트랜스 지방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재차 사용하면서 재차 튀겨가면서 그 트랜스 함량이 그 식품 안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튀김 요리 속에 함유되어 있는 트랜스 지방의 양은 사용하는 기름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쇼트닝과 같은 부분 경화유를 대신해 좋은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튀김 요리에 전이되는 트랜스 지방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지난해 5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국내 방송으로는 최초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트랜스 지방의 폐해를 알리고 이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었는데요. 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되는 이 트랜스 지방의 양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트랜스 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일반인들은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생산업체와 당국은 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식품 속 트랜스 지방 함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루라도 과자를 안 먹곤 못 산다던 배민경 씨. 제작팀이 1년 6개월 만에 다시 찾았을 때 배민경 씨는 건강해 보였다. (5일) 동안 과자만 먹고 지내다가 쓰러진 적이 있다는 배민경 씨. 오늘도 과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저기 하나씩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다 펼쳐놓고 드시나요? 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반찬 여러 가지 먹듯이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맛을 느끼면서 먹어요. 과자를 먹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다는 민경 씨. 이러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에 빠져있는 배민경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봤다. 혈관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혈관 경직도 검사 결과 1330을 넘겨 27세 평균인 12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내가 하면 이렇게 안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트랜스 지방 섭취로 혈관 건강에 적신호를 받았던 배민경 씨. 그날의 충격으로 배민경 씨는 거의 먹지 않던 밥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배민경 씨는 과자 먹을 양만큼 밥을 남긴다. 너 고소해졌다. 식사를 마치기 무섭게 과자를 먹기 시작하는 배민경 씨. 그러나 예전보다는 적게 먹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건 20%에 안 판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살 때 큰 봉지 한 10봉지 정도 샀으면 지금은 3~4봉지 정도. 그리고 그것도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니까 많이 줄은 거라고 생각해요. 과자 섭취를 3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예전보다 건강 상태가 좋아졌을 거라고 믿고 있는 배민경 씨. 과연 바람대로 좋아졌을까? 다행히 혈관 경직도 수치가 1180 정도를 유지해 정상 범위 안에 들었다. 힘들게 과자 양을 줄인 노력이 효과를 본 셈이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기왕에 굳어졌던 혈관, 기왕에 진행됐던 동맥경화가 서서히 이렇게 풀어지는 거가 다 증명이 돼 있거든요. 네. 알면서도 끊기 힘든 트랜스 지방의 유혹. 과연 일반인들은 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작팀은 성인과 아이들 10명을 대상으로 트랜스 지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해 보았다. 간식거리가 될 만한 음식들 중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과